베이스 캠프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조아라 강사이고요. 오늘은 동명선일 음평 기출 경향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비고일에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안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명여고 이제 출제 경향 보시기 이전에 이제 예비고일 들어가실 때 고등학교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잖아요. 내신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은 수능에 집중할 것이냐. 네, 이 고민은 사실 이제 예비고일 때부터 하실 필요는 없고요. 딱 이제 1학기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보시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보시고 고민을 많이 하세요. 내신으로 가야 될까, 정시로 가야 될까 이 고민 많이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내신 집중해서 좀 공부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따가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지만 사실 요즘 이제 고등학교 국어 기출 문제가 모의고사 유형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한 10년 전쯤만 해도 학교마다 약간 특색이 조금 되게 분명했거든요. 두드러졌었는데 요즘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모의고사 식으로 좀 출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시험 범위 자체에 모의고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을 대치되는 영역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동명여고 출제 경향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동명여고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객관식 20문항, 서술형 6문항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서술형에서 거의 1등급이 관리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실 서술형 문장형 연습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1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범위는 이제 교과서, 외부 지문, 모의고사가 복합으로 출제된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외부 지문은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작품과 연계되는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지문 개수가 적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 시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 요거 연계 작품이 한 3, 4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교과서 작품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양이 조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조금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모의고사는 보통 그 당해년도, 당해월에 모의고사를 내요. 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본다라고 하면은 2024년 3월 모의고사 독서지문, 문학지문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개수가 많기는 한데 난이도 자체가 높게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 내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이 교과서랑 외부 지문 같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문학 외부 연계 지문이 6, 7개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기출문제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딱 요즘은 딱 보면은 모의고사 연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러면 이런 질문 조금 익숙하게 풀어내요. 네. 근데 이제 연습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일단 딱 중학교랑 비교해 봤을 때 벌써 선지의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선지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 우리가 중학교 국어는 대충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에서 시어의 의미를 물어본다. 그러면 A는 B다. 또는 A는 은유법이다. A는 직유법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이 되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은유법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서 선지 자체가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와 암기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른 작품하고 연결해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서술형은 이 서술형이 좀 동명여고가 특이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는 선일여고도 서술형을 내기는 하는데 선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거를 물어봐서 난이도가 높진 않거든요. 근데 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문장형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 쓰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독서 논술 학원을 좀 다녔다, 논술 연습이 좀 되어 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객관식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쪽으로 할까요? 잘 보실까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4개에서 다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암기를 안 해요. 네. 근데 이런 유형을 풀어내려면 암기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선생님이 제시한 조건에 맞도록 써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유형이 굉장히 동명여고에서 난이도를 확 올리기도 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유형이다.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일단은 문학 개념은 필수입니다. 고1 때 내신 1등급 받고 싶다? 문학이 필수예요. 네, 문학이 비중이 가장 많이 나오고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학 개념어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문학 개념어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개념어를 다양한 문학 작품에 적용해서 연쇄법이라는 게 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점층법이라는 게 시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네,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암기가 아니고 이해하는 능력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문학은 좀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서인데요. 독서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읽기 능력이 좀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저 모의고사 공부해본 적 없는데요? 하는데도 그냥 제가 뭐 고2 거 한번 풀어봐 이렇게 했을 때 다 맞는 친구들이 있고요. 네. 아예 못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읽기조차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아이는 조금 문장 긴 글 읽기도 어려워하고 특히 거기서 뭐 과학 제시는 이런 거 접근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무조건 매일 꾸준히 30분이라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이 그런 지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익숙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러한 선지 유형에 대해서 익숙하냐에 따라서 처음에 초반 한 3등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겨울방학이 사실 시간이 제일 많거든요. 네. 이 겨울방학 때 중간고사 이제 기말고사 이제 끝나시잖아요. 네. 중학교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요때 이제 하루에 2지문에서 3지문씩. 네. 우리 아이가 그렇게 나눠서 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면 시중에 그 예비매산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하루에 딱 할 분량을 정해줘서 문제집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 구매하셔서 공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는 아예 풀세트를 좀 풀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자이스토리라던가 아니면은 그 기출문제집 나와 있는 거 많거든요. 예, 그런 거 하나 구비하셔서 매일 일정한 분량을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아이한테 학습을 시키실 때 시간 제한을 일단은 두지 마시고요. 네, 시간 제한 두지 마시고 한 2지문 풀어봐 라고 한 다음에 아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일단 먼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설지를 바로 읽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데 해설지를 항상 이렇게 옆에다 두고 보면서 자기가 틀린 거 있으면 해설지에서 읽고 이게 이래서 틀렸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오답 체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그냥 눈으로 읽은 거예요. 읽은 거. 네. 그래서 틀린 게 있으면 이게 왜 틀렸는지 꼭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답이 왜 답이 되는지도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해요. 제가 처음에 예비고1 학생들한테 저 수업 시간에 이거 시키거든요. 이거 시키면은 처음에는 진짜 약간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한 지문에 한 문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그러면은 30분 이상 걸려요.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해력이 올라가고 독서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차피 우리가 이제 내신이 시작되고 막 고등학교 과정이 시작되면 그거 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여름방학도 한 3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넉넉할 때 이런 작업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매일 꾸준히 모의고사 독서 지문을 공부한다. 그래서 꼭 고1 거로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아이가 좀 고1 건 쉽게 풀어요 하시면 고2 거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상관없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 고1 1학기 때는 현대 문법이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1 2학기 때는 중세 문법이 나오는데 현대 문법은 사실
내신 스타트 할 때 학교에서 그 출제되는 범위에 맞춰서 공부해도 늦지는 않아요. 왜냐면 결국 문법은 암기고 그 이론에 해당되는 다양한 유형을 연습해보면 어느 정도는 성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현대문법의 기초적인 내용들은 좀 공부를 하고 가시면 좋겠다. 왜냐면 그 국어 교과에 현대문법에 대한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고1 딱 1학기 들어가면 뭐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될 거냐면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음운 변동 이게 포함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있는 게 이 형태론 단어론인데 이거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지금 우리 아이 그 시험 범위 물어보시면 형태소 아마 배웠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품사 배웠다고 할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기는 배워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아주 깊게 배우지는 않고 정말 기초적인 걸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거보다 심화되면서도 아주 기반이 될 수 있는 형태나 단어 같은 것들은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가시면 좋겠다.